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면서 휘청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쫄지 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쫄고 계시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제 매수했던 거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지만 일단 알트코인 위주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상황입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금의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USDT하고 USDC로 통해서 자금이 확 들어온 게 보이시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제냐? 9월 25일 날, 9월 25일 날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4.77% 자금이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보이고요. USDC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2.71%가 하락을 했고요. 현재 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내릴까? 더 상승하기 위해서 내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눌림목이 될지는 좀 더 이따가 비트코인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자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한번 휘청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조성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서 지금 여기 근처에 있죠. 지금 이게 쭉 하락을 해 가지고 큰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에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뭐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힘은 좀 없다라는 겁니다. USDT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요 하락 추세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이번에도 터치를 하고 이거 밑으로 내리게 될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터치를 하고도 내리지 않으면 7.27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눌림목이고 뭐고 이거 하락이다.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7.27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날아간다. 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사야 될까 말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금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금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뒷굿무늬만 살살살살 쫓아다니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자금을 밀어 넣었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코인 시장에 돈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이다하고 솔라나 두 개를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타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거 룸 토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게 보시면은 에이다 BTC 차트를 딱 보게 되면 딱 봐도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지지받는 구간에서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얘는 A다보다 좀 힘이 좀 없다.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요 위에서 지지를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던가. 그래서 아싸리 하락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서 상승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승을 해도 얘는 일단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터치할 때까지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다보다는 좀 이게 힘이 좀 빠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솔라나를 거래를 하실 때는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거래 전략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에이다 USDT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지지는 받고 있지만 여기 주봉상 MS 시그널 지표 일단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아직 그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지금 뭐 바닥권을 만들었다 뭐 했다는 흐름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N자 파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나오려면 최소한 여기는 터치를 해야 됩니다. 0.5184를 일단 터치를 하고요.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이제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가 그러면은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척 해서 다시 내려가 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에이다 USDT에서는 0.5184를 찍어야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사실상 딱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 지가 저도 사실상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표를 만든 거고요. 이 지표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월봉, 주봉, 이제 일봉 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한 지점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 보이게 되면 그 지점에서 사실상 그 중요한 지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거래를 어차피 제대로 못하면 어차피 그 거래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내가 매수하려는 진입하려는 그 지점, 매수하려는 그 지점, 그다음에 매도하려는 그 지점이 뭐 맥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어느 한 지점에서의 그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전략에 좀 부합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맥점을 찾게 되면 내가 거래 전략을 살짝 잘못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지점이라는 곳을 이제 찾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엘리어트 파동이니 무슨 패턴이니 그렇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 전략을 잘못 짜면은 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엘리어트 파동 뭐 ABC 뭐 WYZ 뭐 이렇게 딱 아무리 1, 2, 3, 4 해도 상관이 그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내가 거래를 잘못하게 되면은요. 여기 0.3974 여기서 내가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비중을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몇 분할로 해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손절하느냐, 어디서 1차 매도를 하느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거 어차피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거래는 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나 그러한 것들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 아 이거 뭐 엘리어트 파동이면 엘리어트 파동이 1 파, 2 파, 3 파, 4파 해 가지고 갔을 때에 왜 1 파하고 2 파하고 그다음에 3 파가 더 높은지 이제 고르세 고러한 그런 핵심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정확하게 비율이 어떻게 됐는데 거기서 뭐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2% 골치 아프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분석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계속 이제 분석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상 분석은 분석학자들한테 맡기고요. 우리는 어차피 트레이더 입장이니까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에이다가 이제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파동의 이론에 의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파동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면 뭐 한 이쯤 올라가겠다. 그래 이쯤 올라가겠다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할 것도 뭐 내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디서 매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여기 이게 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여기 지점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지 구간이다. 저항 구간이다. 뭐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거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거래 전략을 잘 가르쳐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 거래 전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우는 거거든요. 누가 세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지지와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상승할 때 여기서 어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투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사 가지고 또 얼마만큼 분할을 해서 사 가지고 어 버틴 다음에 올라갈 때 매도할 것인가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를 뭐 한 3 등분 해 가지고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1 시간봉에서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분할하고 매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여기 선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선들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저 밑에 해 가지고 뭐 여기서 매수하고. 그렇죠. 지지와 저항선이 그래도 이게 땡기다 보면 땡기다 보면은 이제 길게 나오는 선들이 있어요. 여기 길게 나오는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는 안 하시고 여기서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어 뭐 비중을 얼마나 실을 것인가 그거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없어요. 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 같 그러한 것들은 보통 자기 그런 그 뭐냐 노하우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 어 아 내가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할 때도 여기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나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이것도 1 시간 봉으로 보셔 가지고 이제 분할 지점을 잡아서 분할을 걷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팔리게끔 하는 거고요. 만약에 1차 매도 지점에서 팔려도 좋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겠다 하게 되면 그냥 한 지점에다가 그냥 쭉 걸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또 팔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매수 지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사야 되겠다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분할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야 되는데 한 지점에만 걸어 놓게 되면 안 사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사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겠다고 할 때는 분할, 반드시 팔겠다고 할 때도 분할. 그다음에 이제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에다가 이제 한호가에다 딱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지면 좋은 거고 안 사지면 그냥 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 방법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상승 추세로 계속 갈 거다. 하락 추세로 계속 뭐 내려갈 거다. 뭐 횡보할 거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거래하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그래도 이게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다. 인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거지 사실상 거래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USDT 아 ADA USDT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0.3974. 그래서 여기서 0.3974에 보시면은 HA 하이선이 여기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딱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밥그릇 모양에서 지지를 딱 받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이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의 현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인 경우는 이렇게 밥그릇 만들고 살짝 이게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세가 너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뭐 하락을 했다든가 하지 않고서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행보를 여기서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은 올라왔다가 하락해도 이제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상승하게 되면 0.4380이 이제 1차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봉상 HA 로우선이기 때문에 요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때 하지만 인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A 로우선과 HA 하이선을. 그러니까 인제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거래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트레이딩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에서 여기가 1차 매도 지점이다. 그래서 1차 매도 지점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주봉상 M 시그널선이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 올라오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어디선가 이제 마주치겠죠. 그러면 마주치면 한번 할 거고요. 이제 덜컹하고 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0.5184 내가 사야지 하고 지금 여기서 결정을 안 하고 좀 더 올라갔을 때 사야지 0.4380 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때 지지받는 걸 보고 사야지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새 요 근처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어느새 요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더 늦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점에 이제 물려 가지고 이제 고점에 물렸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상승하는데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서 상승하든지 아니면 자기 그 상승권에 있어서 상승하는지 상승하는데 얘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횡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냥 행보하면서 살짝이라도 올라오면 좋은데 행보하면서 살짝 내려. 왜냐면 다른 것들이 계속 상승하니까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 '아이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나 이거 손절하고 다른 코인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손절을 하고 다른 코인을 딱 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산 거는 다시 횡보야. 예. 그런 식의 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구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오게 되면 여기를 그냥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행보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분명히 얘가 더 상승할 것 같아.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조마조마하거든요, 더 날아갈까 봐. 그러면 이제 샀는데 행보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 맞습니다. 계속 이제 내가 들어가면 계속 손절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에이다를 나는 사 가지고 갈 것인가?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나도 모르게 저 위에 올라가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코인을 들고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쪼금 더 여기 0.43810 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지받는 모습 주봉상 M 시그널 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사겠다 하게 되면 요 근처에서 얘가 가격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 바로 여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사시게 되겠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다 업비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간 556 원에서 581 원 요 사이에서 나는 매수를 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 나는 아니다. 에이다보다 난 다른 코인이 더 좋겠다.' 하시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코인을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급등하고 나서 쭉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719 원에서 975 꽤 커요, 이게 범위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할 거. 다른 것들은 막 10% 20% 30% 40% 막 올라가는데 얘는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해. 그렇죠? 그러한 것이다. 여기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 그렇다. 그러다가 쪼금 상승해 가지고 975 원을 뚫고 딱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등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버텨요. 여기서 행보하다가 살짝 올랐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몇 번 975 원을 근처까지 왔다 갔다 떨어졌다 근처까지 왔다 갔다 떨었다 하면 얘가 여기를 딱 돌파할 때 '에이 지겨워. 손절해. 날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적어 버리는 기다리는 거보다 수익이 적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아니면 손절해서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이제 계속 그런 방법이 이어지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 MS 시그널 선을 따라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결치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저번에 한번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꼭 상승하려면 한번 밑으로 내려 꽂았다가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꽂아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누차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꼭 이렇게 내려와. 내려왔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보해야 되는 곳에서 행보를 하고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꼭 내려왔다 올라가. 그래서 항상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 밑으로 이제 훅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횡보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한 번 살짝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22원 정도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아니면 여기를 터치했다가 뭐 살짝 빠졌다가라든가 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야? W 파동이네. 그래서 상승했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W 패턴 뭐 M자 패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시는 게 낫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다시 분할 매수를 할 건가.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556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일부 손절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100% 매도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 하게 되면 항상 세 가지는 한꺼번에 나와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수 지점, 1차 매도 지점, 그다음에 손절 지점이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 손절할 것인도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나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경우는 여기가 HA 하이선 아닙니까? 그래서 HA 하이선이 556 원이니까 여기서 그 매수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주로 여기서 556 원에서 주로 매수를 하고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마지막 어 지지를 받을 때 마지막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어 여기 그 1차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 요 떨어져 가지고 확 떨어질 때가 아니고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 손절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매도 지점은 이제 여기니까 주봉상 HA 로우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 여기가 손절 라인, 여기가 1차 매도 구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지 뭐 여기서 할지는 뭐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주봉상 중요한 지점 이제 트레이딩 지점이고 여기는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마이너스 100 지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굳이 안 하신 거는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크게 먹는데 괜히 미리 팔아 가지고 '올라갈 때 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괜히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손절하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지점이 여기고 이 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 수익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1차 매도를 하고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내려와도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나는 일단은 수익은 봤으니까 좀 버텨 보자.'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안정을 찾게 됐죠. 이제 심리적 안정. 그래서 이 거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거래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심리가 안정이 돼 있으면 그냥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상승할 때까지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심리가 불안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평상시에는 잘 버텨. 근데 어느 한순간 술을 먹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좀 열이 받던가 이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뭐 그냥 팔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날 인제 가격이 상승해 버려서 이제 폭등하는 이제 그러한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1차 매도 구간에서 쪼금이라도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다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좋은 위치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더 하락을 해서 522원 정도 이제 터치하고 뭐 저 아래로 441원까지 나락을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돈이 들어온 걸 봤어. 우리 돈이 들어온 걸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돈이 들어온 걸 봤는데 거기서 '나는 이거는 날아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돈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게 어느 분석보다 가장 정확합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다보다 좀 더 힘이 빠지고 있다. 지금 힘이 빠지는 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다가 정말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지금 훅 날아가 가지고 어 그 솔라나도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된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좀 더 행보가 좀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갈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이제 매수는 했지만 다른 거보다 이제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가속화가 돼 있으면 아싸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이제 급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떨어지다 말다가 올라오게 되면 '힘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 USDT를 보게 되면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는 것도 약하겠죠. 지금 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 HA 로우선을 다시 터치를 했어요, 일봉상. 지금 여기서 여기 HA 로우선을 이제 상승하면서 이게 상승했다가 다시 여기를 떨어뜨리면서 터치하면서 일단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거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지나 저항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이어가 가지고 11월 18 일까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요 이때까지 모았던 힘으로 인해서 여기 32.87 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쪼금씩 계속 이게 흘러내리게 되면 여기까지 요 근처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겠죠. 네, 그때 여기 하락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터치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그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에이다는 그렇지 않지만 솔라나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힘은 좀 안 좋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요. 솔라나 이제 업비트 차트고요. 지금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 구간이 여기 있죠. 42,280 원. 그래서 42,280 원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여기도 어 지금 살짝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그런데 여기도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인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 솔라나 USDT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여기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면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쭉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어요. 솔라나는 아직 안 좋다. 자, 오늘은 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룸 같은 경우는 사실 힘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힘은 없죠. 이제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닥. "야, 이걸 왜 사? 어? 이걸 왜 사? 저 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저껜가 그저께 제가 XRP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월봉상 M 시그널선 월봉상 월봉상 M 시그널선 이제 위에 있어서
XRP는 위에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저기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 뚫고 올라갔다 이게 훅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이번 주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아직 힘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뚫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월봉상 M 시그널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힘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아직 발산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여기 주봉상 MS 시그널 지표 여기 일단 위에 있으니까 256 여기 사토시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한번 다시 여기 뚫고 올라오면서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한번 가져와 저기 와봤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 M 시그널선 여기가 82.4 82.4를 한번 뚫고 지금 올라왔고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여기가 몇 월 달이냐 9월달 9월달에 한번 뚫고 올라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이제 상승 다시 이게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맞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건지 얘는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여기 주봉하고 월봉 사이에 지금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첫 번째 매도 구간은 87.7 아니면 이제 그 아까 전에 BTC 차트, 룸 BTC 차트에서 봤지만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짧게 일단 잡으시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약간 더 길게 해 가지고 94.6에서 100일 사이에서 이제 매도할 1차 매도를 하고 이제 왜냐면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한번 급등을 팍 하게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절을 좀 저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는 두 군데서 다 먹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서 1차 매도 1차 매도할 부분 그 값을 좀 나눠서 요거서 쪼금 팔고 요거서 좀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근처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힘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 목표 지점으로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차트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차트를 봐야 다양하게 거래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 좀 이렇게 너무 저기 일률적으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패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패턴화 되게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한번 그 잘못 거래 전략을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한 그 이제 저기 수렁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계속 안 돼 그다음부터. 내가 분명히 지지와 저항 지점을 제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위험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너무 인제 그 길들여지게 돼 버리면 이제 그 길들여져서 이제 제대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제대로 거래가 되는데 한 번 잘못 보게 되면 이제 패턴을 정확하게 패턴에 맞춰서 봤지만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이 정확하게 100%가 다 맞는 게 아니고 또 그 패턴에 맞게끔 차트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차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패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거래 전략을 만들 때 인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자기만의 그런 일률적으로 이제 패턴화 시키지 않게끔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수를 할 때 몇 분할로 하고, 이 코인은 매수할 때 몇 분할로 하고, 어느 지점에서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직접 차트를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매수를 하더라도. 예, 이게 어차피 모양이 다 위치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패턴화가 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봐요. 이제 패턴화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많이 차이 나지 않 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지지와 저항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턴화가 되어 버리면 인제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따져요. 뭐 3%, 뭐 6%, 뭐 이렇게 뭐 10% 떨어졌을 때 뭐 사거나 팔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화로 해 가지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래 버려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인제 그게 제대로 맞을 때는 계속 힘을 발휘하는데,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상해. 수익이 나도 수익 난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손실이 나면 더 크게 손실이 나. 인제 그러한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차트를 좀 쪼끔이라도 보여 드리려고 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진짜 버틸 수 있는지, 요 구간에서 버텨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매수를 하시건 매수를 안 하시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 정말 그런가?' 그래서 나중에 뭐 3 일이나 뭐 한 1 주일 정도 지나서 어차피 일요일 날에 한번 또 쭉 그 제가 소개시켰던 단기적인 이제 차트들은 한 번씩 이제 보여 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거래 전략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안 보려고 해도 이게 보여요, 이렇게. U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U자가. 안 보이려고 해도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려고 해도 이게 보여요. 그럼 이게 쭉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이게 U자로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이제 꼴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 어차피 흐름은 계속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실시간 방송으로 하지만 보통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비슷한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은 사실상 이 거래하고 이게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생업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분석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활의 흐름이 이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를 주 목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이제 낮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오랫동안 인제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보시면 사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생업할 때도 보통 어 저기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면 뭐 9 시까지 출근해서 6 시에 퇴근한다든가, 뭐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이제 보시려고 보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그때만큼 '거래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차트쟁이들은 차트만 쳐다보고 있어서 생활이 망하고 그런다? 그거는 다 옛날 말이죠. 그거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볼 때만 보면 돼요. 그리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움직이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살짝 9시 전에 한번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11 시에서 12 시에서 살짝 움직이고, 4 시에서 5시 움직이고, 9 시에서 10시 움직이고, 새벽 이제 1 시에서 3시 사이에 움직이고, 이제 보통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보통 8시 반서부터 해 가지고 11시 반인가? 그때만 단타하고 그 이후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약간 이제 스윙 종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종가 베팅이나 할 생각으로 이제 보든가. 보통 그렇고 그전에 하고 이제 잘하는 분들은 그 오전에 하고 이제 다 접고 자기 그 생업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괜히 차트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다 옛날 말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트코인 USDT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에서는 아직 버티고 있다. 20,050 포인트 위에서 버티면 일단 매물대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버티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봉상 보게 되면 HA 하이선 요 구간에 지금 있죠. H 하이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밥그릇 모양이 이렇게 딱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번 이제 쭉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살짝 눌리게 되면 이제 HA 하이선이 이제 쭉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HA 하이선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쭉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캔들이 그 HA 하이선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한번 또 쭉 올라왔다가 다시 쭉 빠지게 되면 HA 하이선이 올라와서 수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기다 저항을 음 받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쭉 올라가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계단 패턴이 나오고, 만약에 HA 하이선이 이렇게 인제 캔들이 쭉 올라가 가지고 HA 하이선이 쭉 생겼는데 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게 다 계속 저항만 받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일부 손절 인제 매도를 하셔 가지고 인제 손익을 보전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생겼고 살짝 위에 있죠. 그래서 하루에서 3일 정도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서 3일 정도 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많이 상승을 했어. 많이 상승을 해서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 그러면은 저항을 받을 때 한번 이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때 이제 살짝 이제 파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셨는데 지지받고 다시 상승해. 그러면 일단 거기서 분할 익절하신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아 네 괜히 여기서 미리 팔아 가지고 수익이 적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제 그런 분들은 꼭 나중에 얘기해요. "아유 그때 팔걸. 아유 또 내려와 버렸네. 아유 지겨워. 아유 이거 또 언제 올라가." 또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조건 익절은 그냥 옳은 겁니다. 그냥 옳은 판단이에요. 어디에서 익절을 하든 상승해서 딱 판 건 무조건 저기 이득이다. 이제 그 대신에 나의 욕심을 좀 채우려면 비중에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쵸? 이제 비중을 이제 얼마만큼 해 가지고 익절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좀 채울 수 있는 거지, 익절은 무조건 저기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익절을 몇 번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래 전략에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첫 번째 매도 지점을 이제 잘 찾기 시작하시면은요, 그다음 지점들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지점을 이제 맨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좀 가까워요.
내가 매수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춘 그거와 이제 좀 가까워.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저기서 터치도 안 하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해 가지고 좀 가깝다가 나중에는 내가 매수하는 지점이 어 이제 '많이 맞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익절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 나의 눈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걸 이제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1차 매도 지점이 살짝 인제 저기 뭐냐 높아져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1차 매도 지점이 살짝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이제 그다음 지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지점은 인제 스스로 찾게 저기 되 저기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그 설명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이디어 차트나 이제 그 트레이딩 비에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1차 매도 지점하고 2차 매도 지점이 이제 보통 좀 유명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좀 차트에 좀 사람이 많이 보는 차트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있어요, 1 차하고 2 차하고. 근데 1 차보다 2 차가 상당히 높게 돼 있는 차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딱 보게 되면 '아 저게 사실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해 놓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의 그런 그 거래를 어느 정도 이제 성사가 되고 돈을 버신 분들은 그만큼의 그 보는 눈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패턴이나 뭐 파동 이론에 의해서 이제 맞추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예 속된 말로 좀 지나 보면 이제 뽀록이 나요, 실력이. 그러니까 안 맞거든요. 이제 그러한 패턴들은 이제 다음 인제 1차 매도 지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데 2차 매도 지점은 맞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하락장일 때 그래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없는 이유가 이제 맞추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맞추려고 사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픽을 이렇게 해 주는 것들은 그 사람이 대응을 못 해요. 아무리 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어대 버리는데 거기까지 정말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픽을 준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어 그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맥점을 찾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게 되면 자기한테 인제 그 수업료나 뭐 유료 회원 같은 걸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안 가르쳐 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방송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상승장 비슷하게 이제 오면 이제 그때 다시 나와 가지고 회원 모집하고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속 이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점을 찾는 데만 열중하시면 된다. 여기서도 이제 밥그릇이 나왔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니까 여기까지는 인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덜컹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덜컹 저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한번 이제 덜컹해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덜컹해 가지고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요거 1 차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렸는데 이제 못 올라가게 되면 인제 그만큼의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 가지고 다시 덜컹하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뭐 1 배에서 1.5배 정도가 이제 그 이상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터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한번 쑥 올라왔다 터치했다가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우리의 그 차트를 봐도 이게 다 중요한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니까
둑 지지받아 어디서 지지받는지만 봐도 이제 그다음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하락할 것이다. 뭐 저항을 받고 상승할 것이다. 그거는 사실상 어 맞지를 않으니까 지지를 받으면 상승한다고 봐야지 지지를 받고 하락할 것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 하게 되면 중요한 지점에서는 항상 덜컹덜컹하니까 그 덜컹할 때 지지를 받는지 저항받는지를 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할 거니까 내가 요 지점에서 다시 추매를 할 건가 인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추매를 할 건가 그냥 보낼 건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올라가 가지고 중요한 지점에서 또 덜컹하게 되면 여기서 덜컹할 때 내가 분할 익절을 할 것인가 어 아니면 그냥 홀딩하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끌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너무 많이 익절을 했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익절을 안 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익절하게 되면. 그래서 보통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매수를 해서 한 1 0 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1 차 매도 지점이야. 그래서 1차 매도 지점을 매도했어. 근데 올라가 가지고 여기 살짝 못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여기서 2차 매도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도 또 2차 매도를 했어. 그래 가지고 한 여기서 1 0 0만 원어치 샀는데 한 50만 원어치 그 분할 익절을 해 버렸네. 이제 그다음에는 매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저 꼭대기로 올라갈 때까지 매도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매도를 안 하든가 이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첫 번째 매도 지점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때까지 이제 매도를 안 하든가 이제 아마 그래 하면서 이제 끌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나의 매수했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는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이제 보통 이제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인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겠다? 맞출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거래를 딱 시작함과 동시에 다 백지화가 돼 버립니다. 내 심리가 반영을 그전에는 시뮬레이션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백지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공부 시간만 계속 이제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 그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분석 기법이라든가 뭐 지지와 저항선 뭐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 체감을 하셔야 이제 비로소 이제 트레이더로서의 그런 그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있고 보게 되면은 '아 얘가 그냥 여기서 행보를 해 버리네.' 이더리움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네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1554 이상에서만 버텨주면 '상승의 힘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얘가 행보를 하든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깐요. 자 이렇게 뭐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내가 정말 그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 코인이 어 제대로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재는 버텨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요한 구간 근처에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방향성이 좀 이렇게 아르고 같은 경우도 아르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지금
안에 그냥 갇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그냥 확 위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저기 쫄아 가지고 살짝 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손절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서 3 일은 보셔야 된다. 지지와 저항을 3 일을 봐야 된다. 얘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루 인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터치하게 되면 저기 커트해 버리게 되면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인제 속이 많이 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때 커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여기서 쪼끔 비중을 쪼끔 덜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손해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요한 지점에 있으니까 비트가 좀 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쫄지 말고요. 왜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이게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어차피 원점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상승분을 다 반납할 수 있고 솔라나처럼 그렇지 않고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하고 거래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매수 중요한 지점이 내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내릴 수 있는지, 만약에 매수 평균 단가를 내릴 수 있게 되면 손절 라인이 여기가 맞는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에서 그 손절 라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평균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첫 번째 매도 지점이 살짝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인제 거래 전략을 만드셔서 이 상황을 버티십시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눌렸다가 올라올 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물 차트에서도 여기 21,481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쑥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면서 여기를 다시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MS 시그널선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요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다시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MS 시그널선하고 터치를 했는데 계속 옆으로 행보하겠다. 그리고 MS 시그널선이 요렇게 상승 표시로 이렇게 바뀐다. 요거 파란색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빨간색 모습이 계속 보인다. 같이. 그러면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1 시간 차트에서 거래할 때도 보통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MS 시그널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봉상 얘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지금 이만큼 많이 흘러내렸지만 이게 하락은 단기적인 거래로 이제 커트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서 다시 커트하고 뭐 다시 스위칭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커트만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숏 진입해서 여기서 다시 커트하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커트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게 쭉 여기다 행보를 하다가 MS 시그널선을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롱으로 잡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숏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맞아서 끌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15 분봉에서도 가능하고요. 왜냐면 15 분봉에서도 여기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거에 맞춰서 인제 그 거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달러 인덱스가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 그래서 110 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제 떨어질 때 요 구간, 이제 106 에서 108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제 달러 강달러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110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0 에서 110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받다 보면 11월 1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날이 아마 금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에서 이제 월요일 날 그 사이에 이제 하락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달러 인덱스는 아직 약간 괜찮다.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려고 한다. 110 에서만 버텨주면 좋은 흐름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지지와 저항 여기 구간,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여기 MS 시그널 선을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만약에 못 올라가게 되면 여기하고 똑같이 MS 시그널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1478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를 받고 이제 행보를 한다든가 상승을 하지 못해도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합니다. 현재 흐름은 여기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여기 하락 추세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면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흐름이 나와줘서 좋다. 좋은 흐름을 좀 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단은 며칠 동안 디커플링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얘는 상승을 했고 얘는 하락을 했고, 예, BTC는 하락을 했고 얘는 상승하면서 디커플링이 나왔고요. 오늘은 지금 같이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나스닥 차트를 그 지수화해서 보시게 되면 한 이틀 동안은 이제 거래가 잘못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전혀 다른 거를 지수화해서 보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여기 USDT 도미넌스를 지수화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야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얘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거든요. 그것만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쫄지 마시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쫄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현재 있다면 내가 거기서 좀 더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이 현재 중요한 구간에 있는지를 보시고요. 중요한 구간에 있게 되면 내가 현재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과 나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비중을 살짝 늘려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도 10시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